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북측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노력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5일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이 남북대화를 파탄시키고 관계 개선의 기회를 날려보낸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회담 결과를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북측이 8.25 합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8.25 합의로 확보된 남북관계의 발전의 동력을 이어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이산가족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K프로젝트 추진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제2개성공단의 필요성과 함께 동구가 물류 중심지로 경기만 일대의 가능성과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K프로젝트는 해주부터 인천에 이르는 경기만의 갯벌과 삼각주를 단계적으로 매립해 통일경제특구로 활용하자는 대북구상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K프로젝트와 같은 대안적 사업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북 간 경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강연과 예술에 재능 있는 탈북민들을 발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탈북민 재능 경연대회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탈북민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끼와 열정, 희망을 보여준 그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끼로 똘똘 뭉친 그들이 왔다. 아까 그 DJ 지인들 하는 사람 내가 완전 잘 탄다고 한 말 들었습니까? 나보고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고 공산당이냐고. 화산처럼 폭발하는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감동이 있는 스토리. 우선 3년 만에 42대 1로 대구 경북에서 최초 공개청이 합간 탈북자유선 동경면이 됐습니다. 강연과 예술에 소질 있는 탈북민들의 재능 발굴 프로젝트. 탈북민 재능 경연대회의 오디션 현장을 찾아갑니다. 서울시 강남에 소재한 공연장. 조용한 무대 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우리 탈북인들이 경연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경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탈북민 재능경진대회는 탈북민들 중 공연과 강연에 재능 있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자 마련된 자리.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얼굴. 각종 매스컴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김진옥 씨네요. 진옥 씨와 연기 호흡이 척척 맞는 이 남자분은 사실 남쪽 본토각인데요. 탈북민과 연기를 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새터민이 와서 이런 연기라는 예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정말 잘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참 저러면 닮아야겠다라는 부분들도 많았고. 15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참가자들의 준결승 무대. 지난 10월 시작된 대회에는 160여 명의 탈북민들이 참가를 신청했고 11월 서류에서 선발된 80명의 사람들이 예선전을 치르고 11팀이 선정된 가운데 오늘은 준결승과 결승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저는 예선 때 솔직히 예선 안 보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북한에서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북한에서 송풍금이라 불리는 이 악기, 아코디언. 기타, 하모니카와 더불어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악기입니다. 이 아코디언과 함께 두 체질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 주민들의 정서,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대상 300만 원, 우수상 200만 원, 인기상 100만 원이라는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강연은 단순히 상금을 수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선발된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1대1 멘토링이라든지 정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바로 사회 강의라든지 이런 걸 나갈 수 있게 저희가 바로 그렇게 조인을 할 거고요.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심사해 주셨던 이런 공연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같이 이제 멘토링 해주시고 연출해 주시면서 좀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본선 무대. 오전에 진행된 준결승에서 7팀이 올라왔습니다. 결선은 3개의 막으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첫 막의 주제는 소통의 시작. 북쪽에서 남쪽으로 첫 발을 디딘 이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진옥 씨와 김현민 씨가 총국 상경으로 첫 무대를 엽니다. 이들이 보여준 곳은 통일된 우리나라. 북쪽 첩첩산중 시골에서 지내던 여자와 평양의 도시물 좀 먹어본 남자가 서울 강남에 오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짙은 호소력과 청아한 목소리, 탈북민들 중 파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원 씨입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은 한 번 이상 건넜을 그 강. 다시 그 강을 건너는 듯 두만강의 물결이 모두의 마음을 잔잔하게 울립니다. 두 번째 막의 주제는 남과 북, 그리고 삶. 탈북 이후 남한에서의 정착 생활과 이를 통해 얻은 삶의 교훈을 강연으로 전합니다. 북한에서 첫 딸을 출산하고 둘째 딸은 남한에서 출산한 조수정 씨. 그녀는 감사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어떠한 힘든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어려운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뭘 못 해낼 것인가, 또 이 순간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느끼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환경미화이라는 직업에서 알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하찮은 직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인기 직종인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전은순 씨는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하루 4-5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3번의 도전 끝에 4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 관객석의 사람들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 지금도 계속되는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통합의 길을 함께 걷다라는 주제의 3번째 막. 화려한 기술과 특이한 주법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권설경 씨의 기타 연주부터 우리 아리랑과 임진강 등의 노래로 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든 백미경 씨.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와 남쪽 연주가, 중국의 우리동포 연주가가 함께한 어울림팀의 마지막 공연까지 감동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대상입니다. 어울림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울림팀. 이날 대상은 어울림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북한 남북한의 문화의 차이를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가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대에서 그 웃어주는 거, 그러니까 뭐 딱 아무리 잘 치고 아무리 그래도 뭔가 그 웃어주는 그 여력이나 그 어떤 마인드가 없으면 그게 쉽게 나오지 않는 건데, 그렇게 웃어주면서 즐겁게 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때 전파가 되니까 그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을 뜻하는 말, 재능. 탈북민들의 재능 경연 대회를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북한과 통일이었는데요. 이들이 주인공으로 선 무대에서 재능을 펼치며
다양한 곳에서 이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낙양동천 이화정.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불림소리라 불리는 일종의 추임새인데요. 봉산탈춤의 한 대목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봉산탈춤은 유명한 사자춤이 등장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극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 춤이 남북과 과연 어떤 인연이 있는지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황해도 일대, 그 중에서도 봉산은 남북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으로 전국의 진귀한 물건들이 모이고 명나라 사신들이 한양에 가려면 꼭 이곳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사신 영접을 위한 조선 영사들의 행차도 잦았는데요. 이때 빠지지 않던 것이 연희, 그리고 당시 최고의 놀이가 바로 봉산탈춤입니다. 황해도 지역을 대표하는 이 탈춤이 분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남한에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봉산 탈춤을 통해 남북의 예술인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봅니다. 긴 한삼 자락을 힘차게 휘날리며 뛰어노는 모습이 인상적인 봉산 탈춤. 황해도 지방을 대표하는 이 탈춤은 다른 가면극에 비해 종교의 의미보다는 오락적 요소가 많아 대중 사이에서 인기가 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흥했던 그 춤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예술대학교 동아리 민속연구회. 이 동아리는 1979년에 생긴 이래 지금까지 오직 봉산탈춤만을 연구하고 공연을 해왔는데요. 이곳 학생들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가장 오래된 동아리로서 그 명성에 누끼지 않을 만큼 항상 매년마다 대상을 타고 항상 상을 타고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있고요. 무언가를 이제 보존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북방을 대표하는 탈춤이 이처럼 남한에서, 그것도 젊은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몇몇 인물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봉산 탈춤은 원래 이제 항해도 봉산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탈춤을 했는데, 이제 6.25 전쟁 때 우리 이북에서 이제 탈춤을 하시던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남쪽으로 전부 다 이제 월남하셨어요. 그래서 그 몇 분에 의해서 이제 다시 계승돼서 오늘까지 하는데, 그렇게 봉산에서 시작된 탈춤은 고 김진옥 선생을 비롯한 몇몇 예술인들이 복원에 힘을 썼고, 1967년 남한에선 봉산 탈춤이 중요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수많은 예술인들에 의해 공연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극으로 자리 잡은 봉산 탈춤. 하지만 전통을 배척하는 정책을 펼쳤던 북한에서는 봉산 탈춤을 비롯한 많은 전통 문화들이 사라지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됐습니다. 이를테면 봉산 탈춤은 전통적으로 사면 육각에 맞춰 펼쳐지는데요. 북한에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음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사도 없고 연기도 없고 그냥 춤 동작만 같이 해서 같이 이제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좀 뭐라 그럴까, 완전히 옛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대의 그런 맛이 나는 그런 어떤 동작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다른 형태로 재현되고 있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최근 북한에서도 다시 민속 전통 복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불을 닦아 훌륭한 국민의 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었느냐? 그러면 우리 예언주님이 말하니 춤이나 한번 추러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호흡을 맞춰야 완성되는 사자춤. 이 부분은 봉산탈춤이 아니라 사자춤이라는 고유의 이름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봉산탈춤의 꽃은 사자의 무등 대목. 남쪽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황해도 봉산에서 사자춤을 춘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은 봉산 탈춤을 보고 난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선생님들이 너희들은 꼭 고향에 가서 우리 한을 풀어달라, 가서 꼭 공연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봉산 지역에 가서 진짜 거기 계신 분들하고 막걸리를 먹으면서 파전과 함께 장구 소리, 꽹과리 소리, 징 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같이 춤추면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한삼을 휘날리며. 원로들부터 젊은이들까지 봉산 탈춤을 즐기고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원로인 봉산 탈춤 예능 보유자 김혜선 선생은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행복한 점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불행한 점은 북에서 같이 월남한 봉산탈춤의 식구 중 제가 마지막 남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봉산 출신 예술인들의 맥이 끊이지 않고 남과 북의 탈꾼들이 함께 사자춤을 추게 되는 날. 그때가 바로 봉산 탈춤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